미국 래퍼가 경제를 논한다고? 사실 그 래퍼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 교수의 래퍼 곡선 이야기야. 래퍼 곡선은 세율과 국가 세수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가로를 세율, 세로를 조세 수입으로 두면 세율이 높아질수록 조세 수입도 커지는 게 당연하잖아? 그런데 정점을 지나면 오히려 세율을 낮춰야만 조세 수입이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원래 500원에 파는 당근이 있어. 이윤을 더 남기려고 가격을 올린다고 해보자. 600원, 700원. 처음엔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사겠지만 계속 가격을 올리면 아 비싸 안 살래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감을 품기 직전에 파는 게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세율이 너무 낮으면 걷는 횟수가 적고 세율을 계속 올리면 일할 마음도 투자할 마음도 사라져서 세원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 그럼 조세 수입도 낮아질 테니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그 지점, 성장을 가장 촉진할 수 있는 세율에 맞추는 게 좋다. 이게 바로 래퍼 곡선 이론이야.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줄이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날 거라는 주장이지. 래퍼 곡선은 미국 정치권이 이용하면서 유명해졌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정책의 초석이 된 이론이 바로 래퍼 곡선이거든. 1974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보좌관 그리고 래퍼 교수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세금 정책에 관해 얘기를 나눴대. 이때의 장면을 묘사하자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명 경제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최고위층 정치인, 자신의 이론을 알려주기 위해 냅킨에 그래프를 그려가며 보여준 무명 경제학자. 뭔가 낭만 있는데? 이 일화로 래퍼 곡선은 더 유명해졌어. 이날 래퍼가 사용한 냅킨은 국립 미국사 박물관에서 소장 중이야. 아무튼 유명한 만큼 효과도 있었을까? 사실 데이터로 봤을 때는 0. 부채가 상승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졌거든. 감세 정책을 실시했던 레이거노믹스 시절 법인 세율은 48%에서 34%로, 소득세율은 70%에서 28%로 대폭 인하했는데 부채 비중은 반대로 대폭 상승.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중이 레이건이 취임한 81년 14.5%에서 퇴임한 89년에는 31.5%로 2배 이상 커졌고, 여기에 빈부격차도 심해져서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거의 50%. 부채와 빈부격차 문제는 지금까지도 미국 경제의 그림자로 불리는데 이때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야. 그럼 완전 실패한 정책이냐고? 또 그렇게 말하면 딱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바로 전임 정부 시절 2배가 넘는 1.8%로 올랐고, 또 실업률은 2% 정도 감소, 인플레이션은 10.4%에서 4.2%로 줄어들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레이거노믹스의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당시 달러는 강세, 유가는 하락이라 물가가 안정된 것도 있었거든. 바로 이게 문제야.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분명히 래퍼 곡선이 효과적인 거는 맞아. 그런데 실제 경제는 엄청 복잡한 변수들이 있어서 이론만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세율 포인트, 그 포인트가 얼만지 대체 누가 알 수 있겠어. 그런데 왜 갑자기 요즘 40년 전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을까? 바로 곧 펼쳐질 미국 대선 때문인데, 이번 선거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쟁이 될 걸로 보고 있잖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면 연준 의장 후보는 이렇게다 라며 3명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아서 래퍼 교수가 껴있던 거야. 세율이란 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그럼 세율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건가? 하는 기대와 걱정, 관심이 섞여서 아직 선거를 치르기 전인데도 관심을 받는 중. 근데 여기서 반전 하나 알려줄까? 아까 우리 낭만이 넘치는 레스토랑 냅킨 이야기했잖아. 래퍼 교수는 자기는 그런 비싼 냅킨에 낙서한 적이 없대. 사인도 되어 있고 미국사 박물관에 전시까지 되어 있는데 했다는 사람은 없고. 뭘까?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한 래퍼 곡선이랑 뭔가 닮았네?